나이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23기 여자 출연자 중에서 영숙이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슬슬 입을 좀 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영숙이 가장 큰 문제가 나이가 아닌데 오히려 나이가 문제였으면 해결은 쉽게 가능합니다. 뭐 어려 보이는 안티에이징 시술 몇 번 받으면 돈 좀 부으면 되는데, 지금 영숙의 가장 큰 문제가 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실 영숙 같은 여자들이 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강남에서 결혼 잘 가는, 그러니까 시집, 남자 복이 좀 터지는 좋은 여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온 결과, 보통 남자 복이 터지는 여자들이 약간 주변의 남자들이 봐도 자랑할 만한 여자들, 흔히 말해서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죠. 로션님 잠깐만요. 트로피 와이프, 그거 미국의 숭한 단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남자 복이 잘 풀리는 여자들은 트로피 와이프 계열 여자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뺏기기 두려움,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남자의 본능적 레벨에서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왜 트로피 와이프, 주변에 앙큼한 여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살짝 미친 여자들이 결혼복이 좀 잘 풀리느냐,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다른 남자에게 뺏길 때 그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걸 가둬놓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잘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23 영숙 같은 캐릭터가 살짝은 게으르길 수 있는 게, 사실 영숙 같은 캐릭터는 워낙 스마트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약간 1순위 스타일이죠. 그러면 잠깐만 영숙 일 좀 하고 있어 이러고, 난 다른 여자랑 조금 껄떡대다 올게 이러고 그냥 영숙을 지나쳐가요. 실제로 이거는 감동 실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자 변호사들이 남자 팔자 사납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 놀랍게도 6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역사가 거의 광복 이후 1940년대부터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알려졌는데, 그게 60년도 훨씬 더 넘었어요. 왜냐면 여자 변호사들이 활동하게 된 게 이제 광복 이후에는 못하고 그냥 아름아름 여자 변호사들, 최초의 여자 변호사 혹은 여자 무슨 법률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슬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가 너무 일하는 커리어 우먼 스타일은 의외로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3 영숙이 외모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도 사실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합니다. 나이 36, 37, 38까지 굉장히 어리게 봐줘요. 결정사에서도 요즘에 그 나이대로 마이너스를 크게 주진 않습니다. 뭐 애야 그냥 바로 낳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하면 의외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우리가 법률, 사회적 약속, 자동차로 치면은 장기 계약을 맺는 건데, 그 장기 계약을 맺을 때 말 그대로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좋습니다. 남에게 뺏길 것 같은 물건을 먼저 가져오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한 여자들, 그 얌전한 고양이 중에서 부뚜막에 좀 빨리 올라가는 애들이, 이 앙큼한 여자들이 아주 결혼해서 신세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뺏기기 굉장히 두렵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여자가 나이 때문에 혼사가 안 풀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10살 연상 흔했죠. 남자 나이 막 14살, 그리고 여자 나이 24살. 가끔 가다 보면 6시 내 고향에 10살 차이, 20살 차이도 흔한데 여자 연상이요. 근데 최근에 또 똑같듯이 실제로 여자가 나이가 훨씬 더 많더라도 당연히 높은 급의 여자를 원하는 수요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사실 23 영숙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진짜로 많을 겁니다. 거의 줄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일단 23 영숙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다는 거고, 근데 23 영숙이 마음에 드는 남자들은 대부분 보통 무용과를 많이 선택합니다. 지금
나는 솔로 본방송에서도 명확하게 갈렸죠. 무용가라는 단어를 듣고 대부분 남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무용과가 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로쇼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로쇼님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시나요? 로쇼님 맨날 무용과 타령하더니 또 맞추고 마신 건가요? 로쇼님 대체 언제 틀리시나요? 로쇼님 맞는 게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로쇼의 인생이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올바른 인생. 왜 무용가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다가오냐면 그것도 남자들의 유전자의 무의식 레벨에서 호소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무용가라고 하면은 우선 집안이 좀 괜찮다는 증명이기도 하고 플러스 유전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체능 중에서 미술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많은 이유도 실제로 예체능 할 때 누구나 다 무용을 한번 먼저 생각해요. 돈이 좀 집안에 넉넉하다. 그러면 무조건 처음 시작하는 게 무용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딸내미 꼬라지가 일단은 뭔가 팔다리가 쭉쭉 안 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아젤 피는 거예요. 이제 페인트질 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기 중노동, 악기, 그것도 악기 플루트 정도 키면은 이 정도면은 좀 고상한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점점 악기 크기가 커져서 뭐 첼로 키다가 오르간 키다가 하프 키다가 이제 용달집 이삿짐 센터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엄청 그냥 대형 어디 노가다나 다름없는 악기 켜야 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무용이라는 게 유전자도 맞아 떨어져야지 돈만 있다고 당연히 시킬 수 없겠죠. 돈만 있는데 자기 딸내미 신체 상태가 진짜로 어디 내보이기도 힘든 정도라면 무용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용과라는 그 존재 자체가 유전자와 돈의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사실 23영숙도 지금 유전자와 돈이 결합하긴 했어요. 반포 아파트를 굉장히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유전자 중에서 똑똑함의 유전자가 있고 사실 좀 드러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무용과 사람들이 좀 드러내는 유전자가 몰빵된 경우가 많죠. 대신 무용과는 좀 띨빵하긴 한데 근데 띨빵함을 희생해가지고 드러나는 존재를 사실 23영숙이 원하는 남자들의 풀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진짜 23영숙 같이 높은 눈높이를 가졌다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집안에서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도 탄다 하면은 여자들의 직장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23영숙의 마음에 드는 남자들은 대부분 무용과 혹은 얌전한 고양이 중에서 부뚜막에 먼저 오르는 앙큼한 애들이 다 채가고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23영숙은 우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의 풀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또 막상 23영숙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23영숙이 스스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일인데 사실 이게 23영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꽤 지속된 지가 이제 한 30년은 넘어가요. 여자 변호사 팔자 사납다라는 말이 유행한 지는 60년이 넘어가고 최근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게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여자 변호사들 중에 혼사가 좀 안 풀린 사람들이 이 시장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좀 법무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좀 신경 써줘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인생을 좀 풀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긴 합니다. 너무 안 풀리니까 혼사가 23영숙 그나마 괜찮은 건 다른 여자 변호사들에 비해 왁구는 상위 7% 안에 들어간다. 이건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좀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마지막 상향혼 가능하길 기원하겠습니다.